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 몽골어 첫걸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몽골어 강사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몽골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초원의 나라 그리고 유목의 나라라고 많은 분들이 몽골을 생각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비즈니스 트립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몽골이 많이 발전된 국가구나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몽골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나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몽골어를 처음 들으셨을 때에는 딱딱한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이건 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몽골어를 학습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어순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딱딱한 발음들, 어렵다고 느껴지는 발음들은요, 차근차근 학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발음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15강 동안 여러분께서 각 착시별로 저와 함께 다양한 몽골어의 발음들 그리고 몽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들을 학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께서 쉽게 발음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첫 강 몽골어 알파벳 익히기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3강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몽골어의 그 낯선 키릴 문자, 생소한 발음들을 학습하는 데 주안점을 두실 거고요. 4강부터 15강까지 각 차시별로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몽골어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몽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몽골어에 대해 소개를 하고서 몽골어 알파벳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어는 현재 고전 몽골어, 현대 몽골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전 몽골어는 지금 현재의 몽골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는 문자로서 이렇게 몽골이라고 쓰게 됩니다. 네, 이 고전 몽골어를 영화에서 보셨다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문자는 아마 만주어였을 가능성도 크고요. 가끔은 선생님 이거 만주어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만주어는 조금 다른 유형의 고전 몽골어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현대 몽골어를 말씀을 하실 때 저희는 1945년부터 키릴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몽골이 1945년부터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러시아의 키릴 문자와 저희가 차별화될 수 있는 몽골어의 키릴 문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렇게 두 문자 어와 우가 있기 때문에 몽골어는 러시아의 키릴 문자와 조금 다른 유형의 키릴 문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저희가 배우게 될 몽골어는 표준 몽골어로서 할흐 지방의 몽골어를 배우게 될 텐데요. 몽골에는 총 21개의 아이막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아이막이라고 함은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총 21개의 도 중에서 우리는 할흐 지방의 몽골어를 표준어로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몽골어를 배울 때 또 저희가 어순이 같고 또 모음조화 현상이 있고 또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알타이어 계통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어순이 같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이 배울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한국어와 어순이 동일하다는 점이고요. 또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발음은 조금 어렵지만 문법적인 부분에서 훨씬 쉽게 다가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음 조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몽골어를 학습하실 때 저희와 어순이 같아서 우리말과 어순이 같기 때문에 문법적인 부분이 조금 배우기 수월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법도 있지만 이 모음 조화 현상이라는 것은 몽골어에만 있는 조금 독특한 문법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초반에 이 문법 사항을 잘 익혀주신다면 나중에 격을 붙일 때 몽골어의 을르리가라는 다양한 표현 격들을 붙일 때 여러분들께서 훨씬 문법적으로 수월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음조화 현상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 그리고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라는 이 간단한 법칙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법칙으로 들리실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사실 그 뿌리는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몽골어 문법 어렵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어의 어순이 같다고, 우리말과 같다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죠. 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몽골어로 하면 저는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은 비 어요팅, 비 어요팅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비라는 뜻은 우리말로 저는 이라는 뜻이고요. 어요팅이라 함은 학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입니다. 우리말 그대로 발음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문장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비 참드 하이르테, 비 참드 하이르테, 비 저는 참드 당신을 하이르테 사랑합니다 라고 동일하게 저희가 발음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순이 같다는 점은 몽골어를 배울 때 굉장히 장점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몽골어의 구성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몽골어는 총 35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33개의 표음 문자, 발음되는 문자와 2개의 부호 문자가 존재합니다. 이 2개의 부호 문자는요. 하토깅 템덱, 주신이 템덱 이렇게 두 가지의 부호 문자가 존재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하토깅 템덱은요. 하토, 강하게 발음하는 템덱, 부호라는 뜻입니다. 강한 부호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주신이 템덱, 주승이 몽골어로 부드럽다라는 뜻이고요. 템덱은 역시 부호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드러운 부호가 되겠죠? 따라서 강하게 발음해 주세요, 부드럽게 발음해 주세요를 뜻하는 부호 문자입니다. 이 두 문자는 발음이 나진 않고요. 각각 단어들에 붙어서 좀 더 강하게 발음을 하고 조금 더 약하게 부드럽게 발음을 하세요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 문자라고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13개의 모음 그리고 20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모음 조화 법칙은 이 13개의 모음 중에 남성 모음과 여성 모음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음 조화 법칙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때 앞에서 말했던 모음 조화 법칙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음 조화 현상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남성 모음, 여성 모음이라는 우리가 좀 생소한 모음이 두 개가 나오죠. 이 남성 모음과 여성 모음은 몽골어에 어떻게 쓰이고 또 이 모음 조화 현상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읽어보면 다와, 월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뒤에 후에 차강터기거의 몽골어 알파벳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겠지만요. 앞에 있는 아 문자, 아는 여러분께서 보셔도 바로 아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아는 몽골어의 대표적인 남성 모음입니다. 따라서 뒤에도 남성 모음 동일하게 아가 오게 됩니다. 다와, 월요일이라는 단어고요. 옆에 보시면 채책, 몽골어로 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몽골어의 대표적인 여성 모음인데요. 앞에 여성 모음이 왔기 때문에 뒤에 역시 여성 모음인 에가 따라오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마시갈 발음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발음 때문에 그런데요. 자세한 발음은 역시 뒤에 차강터기어를 학습할 때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가이를 보니 앞에 다시 아 모음이 나왔네요. 그러면 뒤로 짠짠짠 넘어가서 다시 아 모음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몽골어는 엄격한 모음 조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남성 모음이 쓰였을 때는 남성 모음이 그리고 여성 모음이 쓰였을 때는 여성 모음이 뒤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살펴보시면요. 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오, 오오. 할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앞에 몽골어를 학습할 때 좀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인데요. 오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역시 비록 장모음이지만 같은 모음조화 현상에 따라 모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가이의 뜻을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말가이는 몽골어로 모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셨듯이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모음조화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몽골어 강의 중에서 몽골어의 문법, 몽골어의 8격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몽골어의 8격은 주격, 속격, 여척격, 대격, 탈격, 그리고 도구격, 공동격, 방향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초급 과정에서 이 8격을 익히신다면 몽골어로 편안하게 그런 대화를 나누실 때 큰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만큼 몽골어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뿌리가 되는 중요한 8가지의 격입니다. 이 8격은 우리가 이후 2강부터 15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실 거고요. 1강부터 3강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몽골어의 알파벳 차강터글거이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적어 놓았죠. 차강털거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몽골어 발음으로는 자강터글거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35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학습 시간에 아부터 오까지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몽골어를 공부할 때, 몽골어의 차강털거이를 학습할 때 조금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발음들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오늘 학습 시간은 저희가 이 4가지의 노란 색깔이 들어간 문자를 학습하게 될 거고요. 처음 아부터 제일 끝에 있는 야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씩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배, 왜, 게, 대, 예, 여, 제. 처음 있는 노란색 발음 우리 시작을 했네요. 그쵸? 제. 이 대체 무슨 발음일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이 무슨 발음이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여기다 좀 크게 적어 볼게요. 죄라는 발음이 제 생각에는 초급 단계에서 가장 유사한 발음으로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에 보니 우리 또 제 발음인데요. 제와 제. 이 2가지의 발음이 사실 구별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학습을 할 때는 영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이 앞에 있는 J 같은 경우에는 영어 알파벳 J로 발음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J 같은 경우에는 Z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유사한 발음일 것 같습니다. J.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차강터글거이 안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발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와 단어끼리 혹은 문장 사이에서 쓰일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 차강터글거이 알파벳 학습할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발음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부터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발음 쉬우시죠? 밑에 보니까 앞서 요게 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 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 위에 찍혀져 있는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점에 의해서 이와 하가시 요 문자가 하가시라는 표현인데요. 문자인데요. 이 하가시는 하가스라는 뜻이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의 절반으로 짧게 발음하세요 라는 문자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하가씨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생각해 주시면 암기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카, K 발음 쉬우시죠? 다시 노란 색깔이 나왔는데요. 이 되게 신기한 발음이죠, 여러분. 저 처음 배울 때 이 발음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 발음을 하실 때에는 조금 볼을 이렇게 부풀려 주세요. 하고 생각을 해주시고, 진짜로 부풀리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바람이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그 바람을 내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고 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발음과 이 밑에 있는 발음 때문에 몽골어 발음이 굉장히 세고 강하게 들리게 되겠는데요. 이 발음 여러분들께서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계속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금방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말아 주시고요. 차근차근 학습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문자 M입니다. M. 다음 저희 지금 N 시작할게요. N. 오. 다시 노란 색깔 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오 발음은요, 오를 발음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오를 발음한다고 생각하시고, 을을 발음해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가장 쉬운 발음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를 발음한다고 생각만 하시고 을을 발음해 주시면 입 모양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입이 동그랗게 말아진 상태에서 혀가 아마 가운데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패, 이르, 이스, 테, 오, 우, F. 다음 또 노란 색깔이 나왔죠? 이렇게 목을 좀 긁는 발음 소리가 나실 거예요. 라는 발음인데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흐라는 걸 생각할 때 이 한국어를 흐를 발음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되 조금 더 강하고 약간 이 배에서 올라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쪼로록 연달아서 노란 색깔 발음인데요. 채, 옆에 채와 채. 이 두 발음 역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발음이에요. 이 채 같은 경우에는 혀가 윗니에 닿았다가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세요. 채. 옆에는 최.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할 때요. 채는 이 TS로 생각해 주시면 쉬우시고요. 이 최 같은 경우에는 CH 발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발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시. 다음 이시체. 이 이시체는요. 현대 몽골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몽골어의 차강서거의 35개 중에 이시체가 있다는 정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소리 안 나는 문자 배웠었죠? 하토깅 딤딕. 다음 이. 다시 소리 안 나는 문자 주슬니 딤딕. 에. 요. 야. 이렇게 아부터 야까지 총 35개의 몽골어 차강터거이를 발음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오 모음까지 몽골어의 차강터거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부터 오까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왼쪽에는 우리 인쇄체를 쓰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는 필기체를 써드릴 거예요. 몽골어는 인쇄체와 필기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해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필기해드린 부분에는 인쇄체로 쓰여져 있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판서를 해드리는 내용은 주로 아마 필기체로 판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몽골어를 모두 익힌다는 생각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아의 인쇄체는 아, 그리고 필기체 아는 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발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아브, 아브. 몽골어로 아브는 아빠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장모음이 들어가 있네요. 몽골어는 또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아브. 다음 아롭, 아롭. 몽골어로 10이라는 숫자 있고요. 아마르, 아마르. 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비교적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배, 인쇄체고요. 필기체입니다. 밭, 밭, 펜, 빛, 빛, 우리, 벌어, 벌어. 몽골어로 비라는 뜻입니다. 역시 장모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왜, 왜. 인쇄체와 필기체 각각 써드렸습니다. 이 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비읍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응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왜를 발음할 때 예시를 먼저 살펴볼게요. 아럽, 아롭. 아롭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비읍으로 발음이 났네요. 다음 하와르, 하와르. 몽골어로 봄이라는 뜻이고요. 하와르로 발음되기 때문에 이응 발음이 되겠고요. 바오갈, 바오갈. 역시 가운데 있는 왜가 이응 발음이 나고 있네요. 주로 끝에 있을 경우에는 비읍 발음이 나고요. 단어의 중간에 올 때에는 이응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각 단어를 학습해 주시면서 아, 비읍 발음이 나는구나, 아, 이응 발음이 나는구나 캐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게, 게. 인쇄체와 필기체 각각 써보았습니다. 갈, 갈, 불이라는 단어고요. 게르, 게르, 집입니다. 여러분 몽골의 게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초원에서 유목민들이 쓰는 이동식 가옥 게르인데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여러분. 하지만 아시죠? 몽골 하면 게르를 떠올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게르, 게르예요, 여러분. 게르. 네, 이렇게 쓰고요. 게르, 몽골어로 집입니다. 다음 아약, 아약, 컵이고요. 다음 대 한번 배워볼게요. 대, 대. 인쇄체와 필기체입니다. 대, 대. 대일은요, 우리 한복처럼 몽골의 전통 의상이고요. 몽골어로는 대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발음하실 때는 대일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우리 몽골어 배우고 있으니까 이중 장모음 살리는 거 중요하겠죠? 여긴 장모음이기 때문에 대일, 대일 살려주시고요. 다와, 다와, 월요일이고요. 도, 도, 노래입니다. 다음 예 나왔네요. 얘는 인쇄체와 필기체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유럽, 커페, 커페, 게르만, 게르만.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분명히 얘를 배웠는데 왜 유와 에 발음이 들릴까요? 유럽, 커페, 게르만
이렇게 발음이 되겠는데요. 예지만 주로 유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외래어를 발음함에 있어서는 이 에 발음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지만 유가 많이 발음이 되기도 하고 또 외래어를 말할 때에는 에 발음이 많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시로 커피와 게르만, 독일을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 문자네요. 인쇄체와 필기체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서열, 문화, 거여, 예쁜, 허열, 숫자 2 되겠습니다. 비교적 쉽게 발음하실 수 있는 문자가 되겠고요. 다음 우리 어려워했던 주의 문자가 나왔네요. 인쇄체와 필기체 각각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주의 발음을 하실 때에는 혓바닥을 입천장에 대었다 뗀다는 생각으로 발음을 해주시고요.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제 발음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흡사한 발음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1년, 2년 할 때 년이 되겠고요. 쥐무스, 과일, 고담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쥐 같은 경우에는요, 차강터커에 학습할 때는 이 쥐라고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어와 문장에서는 비교적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처음 학습하실 때면 조금 신경 써서 학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쥐와 헷갈리는 발음 제가 나왔네요. 영어 Z 표현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 3처럼 생겼네요. 인쇄체와 필기체 동일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잠, 자가스, 잣로, 각각 길, 생선, 젊은이를 발음하게 되겠습니다. 쥐와 제 구별 잘 해주시고요. 다음 이가 나왔네요. 이. 인쇄체와 필기체입니다. 인쇄체 보실 때 여러분 n을 거꾸로 써놓은 듯한 문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시면 몽골어 2가 됩니다. 나, 빛, 우리, 치, 너라는 단어고요. 이 바로 옆에 하가시가 나왔네요. 이에다가 줄, 선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가시, 이 하가스라는 뜻이 절반이라는 뜻이었죠. 이의 절반, 이를 절반만 발음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이히, 가정, 아이히, 무섭다, 무엇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앞에 나왔던 이 두 가지 차이 느껴지시나요? 나라는 뜻은 단모음으로, 그리고 무엇이 있다의 비는 장모음으로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카 나왔네요. 카 인쇄체와 필기체 확인해 주시고요. 커피, 키노, 영화, 카메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키노는요, 사실 러시아어에서 똑같이 영화를 키노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몽골어가 러시아에서 가져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발음 또 나왔죠. 각각 인쇄체, 필기체 확인해 주시고요. 발음하실 때 이렇게 발음이 가득 차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 그걸 내뱉는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라는 단어고요. 강, 알림, 사과입니다. 다음 몽골, 몽골, 나무, 고기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인쇄체 필기체 확인해 주세요. 넘, 책, 낼, 이름, 나스, 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와 오, 이 두 가지 또 약간은 어려운 차이 나는 발음들이 나왔네요. 어는 인쇄체 필기체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는 몽골어로 치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길게 발음하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치약을 발음한 거예요. 치약이고요. 침대, 얼얼, 밤 혹은 저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어려운 발음이죠. 오를 발음할 것처럼 하시다가 을을 발음해 주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발음할 것처럼만인 거죠. 발음을 하면 안 되죠. 오를 발음할 거라고 생각을 하되 을을 발음해 주세요. 오. 저희가 번데기 발음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오울, 오오, 뭉그. 이 몽골어에 있는 발음 중에 어는 조금 역시 발음하기 힘든 쪽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각각 겨울, 할아버지, 그리고 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몽골어의 발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학습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발음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수 있으니까요. 복습 차근차근 부탁드릴게요. 오늘 배웠던 몽골어의 알파벳은 총 몇 개였을까요? 몽골어의 알파벳은 총 35개였고요. 몽골어와 한국어는 너무 쉽죠? 어순이 같았습니다. 그쵸? 저희가 모음조화 현상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직 알파벳을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아가 있고 뒤에 빈칸이 있으면 우리 남성끼리 아가 있기 때문에 아럽, 몽골어 숫자 10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빈칸이 있는 애 뒤에 어가 있네요. 그럼 우리 남성, 여성 모르더라도 앞에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비라는 단어입니다. 몽골은 너무 우리가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앞에 빈칸이 있을지언정 뒤에 어가 있죠. 앞에 그대로 쓰셔서 몽골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선을 생각할 때 앞에 아가 있고 뒤에 빈칸이 있네요. 그럼 동일하게 모음조화 법칙 따라서 자가스 해주시면 되겠고요. 겨울 역시 앞에 오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모음조화 해줘야 되니까 뒤에 역시 오 모음 써줘서 오을, 겨울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음조화는 남성끼리, 여성끼리라는 것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참 빠르게 달려왔죠.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키릴 문자였지만 하나하나 발음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쉽게 빠르게 터득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배웠던 학습 분량 복습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